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1년 누리호의 발사를 앞두고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1단과 3단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과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누리호 시험 발사에 성공한 항공우주연구원은 2021년 두 차례 본 발사를 앞두고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하나로 묶어 1단 엔진을 구성하기 위한 체계 개발 모델과 3단에 들어간 7톤급 액체 엔진의 인증 모델을 각각 제작하고 검증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항우연 측은 전 세계 우주 발사 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누리호 발사 이후 곧바로 발사 비용을 줄이는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관건인 75톤급 액체 엔진의 비행 성능 시험을 지난해 11월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제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상인은 지역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 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재직자와 사업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내일체험 공제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 뒤 해당 기업체와 청년들의 혜택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일체험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순천 상인은 지난해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40년 넘게 진척이 없었던 여수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9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여수 소재지구입니다. 지난 1974년 여수 국가산단 배후단지로 지정 고시됐지만 개발은 번번이 미뤄졌고 민간 투자 방식도 중간에 무산되면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건물 신축은커녕 증축이나 개축도 함부로 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가산업법으로 묶어놓고 개발을 못하게 해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소마고 되지만 또 못 짓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수시는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300여억 원.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오는 2023년쯤에는 8,0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택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보상 협의를 구성하고요, 먼저. 그다음에 3월 중에 감정 평가해서 4월부터는 이제 보상 협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공영 개발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지만 손에 쥐게 될 보상비는 실거래가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민들이 직접 택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45년 동안을 묶어놓고 지금까지 우리 아무 재산권 행사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연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줬으면은. 40여 년 만에 추진되는 택지 개발 사업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낭만포차 이전 장소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거북선대교 아래로 낭만포차가 이전할 경우 대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포차에서 사용하던 LP가스를 전기로 대체하고 대교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포차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낭만포차 이전 운영 계획을 마련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논의할 예정이며 익산청은 안전기준 등을 검토한 뒤 사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농촌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농촌 주민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및 농촌 유치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올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노후주택 개량 비용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의 건축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도시경관 조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영 텃밭의 재분양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3월부터 1년 동안 신대 도시 농업공원 등 4곳의 텃밭을 개인과 단체에게 각각 10에서 30제곱미터씩 재분양해 도시 텃밭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순천시 관내에서는 시민 400여 명과 단체 20곳이
2만 8천여 제곱미터의 텃밭에서 경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안은 섬과 섬, 섬과 무티 연결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커다란 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 섬마다 국립미술관 또는 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신안 섬 전체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암태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암태도 에로스 서각박물관. 전국 최대 규모의 분재공원 안에 낙조가 일품인 암태도 전용 노을 미술관. 임자도에는 조선 후기 대표 서화가인 우봉 조일영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고 서양 화가의 대가인 김환기 미술관이 안자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지도에는 전통자수 박물관이, 진이도에는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미술관 건립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예술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상을 재충전하는 곳, 그것으로서 신안군 섬은 가장 최적의 평화미술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안군이 건립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예술인이 작품과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14개 본섬마다 국립미술관 또는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들 최대한 활용해서 그 자원으로 만들면 큰 부담 없이도 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섬과 섬, 섬과 육지가 다리로 연결되면서 신안이 하나의 섬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각 섬이 품고 있는 자연과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공간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 광주 건설을 내걸고 민선 7기 들어 주요 정책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인프라 구성에 맞춰져 있어 생활 속 문화 구현에는 다소 약하지 않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광엑스포 주재관을 리모델링한 공연장에서 시설 점검을 위한 테스트 공연이 한창입니다. 10억 원이 투입된 이 공연장이 다음 달 정식 개관하면 매주 한 차례씩 정기 공연이 열립니다. 지난달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구축하겠다며 문화정책 비전을 발표한 광주시가 사실상 그 시작을 알려낸 셈입니다. 민선 7기는 문화가 곧 경제고 일자리라고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화를 향유 개념으로만 구간시키지 않고 일자리와 상품, 브랜드, 산업으로 연결시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견인하는 경제 엔진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K-팝 거리나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국립국악원 유치 등 문화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는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인프라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알맹이 없는 문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광주 건설을 위해선 지역 문화계와 소통이 중요한데 아직까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문화적인 삶, 이런 부분들이 그 정책이나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크고요. 문화행정의 혁신을 위한 인사의 적절성도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게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신임 관장 선임 문제입니다. 문화계보다는 정치적 경력이 더 많은 신임 관장이 광주시 문화예술단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비판입니다. 또 지역 최초로 신설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에 매달려 문화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어 민선 7기 문화행정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수시가 중년 퇴직자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50세 이상의 퇴직자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자신들의 업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참여자 80여 명과 참여기관 18곳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는 13일부터 열흘간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시정 질의가 이뤄지며 조례 재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지자체에 정책 토론을 청구하거나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전수 검진을 실시합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결핵 발생률이 높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전수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결핵 전수 검진은 오는 2020년까지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상하반기에 모두 4차례 실시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신학기에 맞춰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광주 8곳, 전남 5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해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폐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화 배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민선 7기에 추진할 113건의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군민소통과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수축산과 지역경제개발 등 5개 분야 17개 과제 113개 단위 사업을 민선 7기 실천 공약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출근길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4도로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의 기온은 영상 2도로 어제보다도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만 내일은 또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기도 바짝 메말라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